음, 제가 2월 24일 날 그 과학관에 첫 부임을 해서 첫 번째 결제가 무기한 휴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우연의 우연을 거듭하면서 이 아름다운 지구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구가 있기 전에 이하라고 하는 행성이 있었는데요. 원지구입니다. 거기 테이아가 꽝 부딪힙니다. 한쪽에 붙였으니까 당연히 다른 쪽에서 뭔가 튀어나가겠죠. 튀어나간 잔해가 지구 주변을 토성의 띠처럼 두르고 있다가 뭉쳐서 달이 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테이아가 지구에 부딪히면서 지구의 자전축을 돌려놨습니다. 약 23도 정도가 뒤틀어져 있어요. 덕분에 지구에는 계절이라는 게 생기게 되었죠. 지구에 계절이 없이 지구 자전축이 똑바로 서 있다면 항상 일정한 온도를 갖게 되잖아요. 지금과 같은 기후를 가질 수는 없을 겁니다. 바람과 또 바다의 해류의 이동도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그 옛날에 거의 45억 년 전에 테이아가 지구의 이하에 부딪힌 거는 그야말로 우연입니다. 처음에 달이 생겼을 때 아마 지구에서 보면 저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지금 저기까지 달 모습까지 위치까지 달은 이미 아직 가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조수간만차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근데 달은 조금씩 멀어졌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지구에는 무수히 많은 혜성과 소행성이 충돌했죠. 혜성과 소행성이 충돌하면서 지구에 많은 물을 가져오게 됩니다. 아마 그 당시에 하늘은 빨간색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기에 산소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 바닷물도 빨간색으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었습니다. 지구가 만들 때 만들어진 무수한 먼지들, 금속 먼지들이 떠다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물을 가지고 오는 혜성이 지구에만 부딪혔을 리는 없잖아요. 다른 행성에도 많이 부딪혔겠죠. 처음에 지구의 모습은 초록색, 파란색은 지구의 색깔이라고 생각하지만 초록색과 파란색은 원래 지구에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이 오면서 혜성이 지구에는 많은 생명의 재료들을 가지고 옵니다. 생명이 왔다는 뜻이 아니고요. 생명의 재료가 되는 작은 분자들을 가지고 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행성에는 없고 지구에만 있어요. 거기에는 또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데요. 지구 내부가 처음에는 지구 액체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철과 크롬 같은 무거운 것들이 지구 내부에 모이면서 지구에는 희한한 지구 자기장이라는 걸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지구 자기장이 태양풍 같은 걸 막아주면서 지구에 물을 유지시켰죠. 지금부터 5억 4,100만 전의 바다입니다. 5억 4,100만 전의 바다를 보면 꽤 멋있습니다. 아노말로카리스라고 하는 길이 1m, 2m쯤 되는 벌레도 있고요. 눈이 5개 달린 오파비냐도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동물입니다. 되게 단단한 껍데기를 가지고 살았는데 이 오파비냐는 친척종을 남기지 못하고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종속, 과목, 강문, 개라고요. 거기서 문이 생명의 설계도쯤 됩니다. 지금까지 지구에는 동물의 설계도는 38개가 등장했어요. 동물문이 38개가 있던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사라졌는데 그게 바로 오파비니아 문입니다. 만약에 오파비니아가 친척종을 남기고 멸종했다면 지금도 산과 들과 바다에는 눈이 5개 달리고 코끼리 코처럼 생긴 주둥이, 팔이 달린 멋진 생명체들이 있겠죠. 하지만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안타까워할 일도 아닙니다. 여기에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과학계에 계시지만 그래도 오파비니아라는 말을 여기에 들어오기 전에 알고 계신 분 별로 계시지 않을 거예요. 오파비니아가 없다고 해도 우리가 불편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오파비니아 초밥을 못 먹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물고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친구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친구들이 다 멸종하고 나니까 그 자리에 물고기가 등장하고 지금 같은 다른 생명체가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멸종이란 것은 그다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멸종 그러면 가슴을 아파하지만 멸종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멸종이란 것은 생태계의 다른 종을 위해서 자리를 비켜주는 겁니다. 어차피 멸종이란 것은 생명에서의 당연한 일이니까요. 그걸 진화라고 합니다. 지금도 오늘도 끊임없이 무수히 많은 생명들이 멸종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멸종된 자리에 누군가는 채워주고 있으면서 생태계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거죠.
니치라고 합니다. 저런 구조를요. 유럽에는 석회암으로 건물을 지으니까 저런 구조가 가능하겠죠. 요즘 건축학자들은 그냥 틈새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틈새를 만들어서 뭐 수납장을 만들었어 이런 식이죠. 어떤 생명들은 그 산 위란 니치를 차지해 살고 어떤 생명들은 들판이라는 니치를 차지해 살고 어떤 생명들은 갯벌이라는 니치를 차지해 삽니다. 먹는 것도 니치예요. 어떤 생명들은 곤충이라는 니치를 차지해서 먹고 어떤 생명들은 풀이라는 니치를 차지해서 먹죠. 심지어 알을 낳는 것도 시기도 니치예요. 어떤 생명들은 3월이라는 니치를 차지해서 알을 낳고 어떤 새는 5월이라는 니치를 차지해서 알을 낳습니다. 호수에도 다양한 생명체가 살고 있는 것들은 차지하고 있는 니치가 다르기 때문이죠. 플라멩고는 목과 다리가 기니까 제법 긴 곳에서 갑각류를 잡아먹습니다. 갑각류가 없으면 플라멩고는 하얀색이 되죠. 오리는 다리가 짧아서 뭔가 먹으려면 엉덩이를 쳐들어 대고요. 도요새는 다 얇은 곳에 가서 얕은 곳에서 먹습니다. 발에 물을 적시지 않으려는 친구도 있죠. 괜찮습니다. 각기 다른 니치를 차지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각기 다른 니치를 차지해서 살고 있는 생명체들이 만들어낸 게 먹이 그물, 먹이 사슬입니다. 저 가운데 있는 화려한 잉어가 저 생태계에서 멸종됐다. 무슨 일이 생길까요? 아무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저 잉어를, 화려한 잉어를 먹어야 되는 그 더 상위 포식자는 걔 말고 다른 친구들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한 종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여러 종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이 친구들이 다 사라졌다. 그럼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포식자들은 먹을 게 없어지고요. 또 저들이 잡아먹던 피식자들도 자기 포식자 없으니까 실컷 그 개체수를 늘려가면서 이것들 다 잡아먹겠죠. 그러다 어느 순간에는 저 생태계가 파괴되고 맙니다. 한 종, 두 종 사라지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아닌데요. 한꺼번에 여러 종이 생기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가 대멸종이라고 합니다. 근데 대멸종은 생태계에서 저런 식으로 누군가 더 많이 잡아먹고 이런 식으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대개 처절하게 일어나죠. 지구의 나이가 46억 년인데 생명의 역사는 38억 년이라 합니다. 우리 고생대 이야기하잖아요. 고생대는 5억 4,100만 년에 시작합니다. 바다 생명체의 대부분이 대륙붕에 살고 있는데 대륙붕이 좁아지니까 생명체에 살기 없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생명체의 85%가 멸종합니다. 실루리아기는 절지동물의 절정기입니다. 대봉기는 어류가 생기고 어류가 양설해서 육상으로 올라올 때죠.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합니다. 세계 생명체의 70%가 멸종합니다. 석탄계는 나무가 생기고 육상에서 뭐 그럴 때입니다. 그다음에 고생대가 끝날 때쯤 생명체의 95%가 멸종합니다. 95%가 멸종했다는 뜻은 100마리 가운데 5마리가 살아남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수십만 마리 가운데 5마리가 살아남는 겁니다. 왜냐하면 95%가 멸종했다는 뜻은 100마리 가운데 95마리가 죽은 게 아니라 100종류 가운데 95종류는 한 마리도 살아남지 못하고 싹 멸종하고 나머지 5종류라고 잘 살고 있는 게 아니죠. 거의 죽었지만 멸종만 하지 않은 겁니다. 이때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갑자기 대륙들이 하나로 뭉쳤습니다. 판게아 초대륙이 된 거죠. 원래 해안가는 살기 좋은 곳입니다. 뭐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먹을 게 많은 곳이죠. 해안선이 줄어들고 해안선이었던 것이 내륙 한가운데가 됩니다. 사막화가 됩니다. 거기다가 산소 농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고생대 말에는 30%까지 높아있던 산소 농도가 갑자기 20%까지 떨어져요. 30% 산소 농도에 적응했던 생명들이 20% 산소 농도에 살 수가 없는 거죠. 설상가상입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시베리아에는 엄청난 크기의 화산이 폭발합니다. 시베리안 트리앱이라는 것이 현무암 덩어리입니다. 유럽 크기의, 서유럽 크기의 시베리아의 현무암 덩어리의 높이는 400m에서 3km 정도 됩니다. 팔다선 높이의 현무암 덩어리가 유럽 크기만큼 있는 겁니다. 100만 년 동안 화산이 터집니다. 중간에 1, 2만 년 쉬기도 합니다. 아프리카 저 남미쯤에 살던 친구들은 시베리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서서히 죽어갑니다. 화산에선 다양한 가스가 배출되기 때문이죠. 그죠? 다양한 방식에 의해서 지구가 추워졌다가 더워졌다가 산성화됐다가 이런 일이 납니다. 지금도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거 아닙니까? 이산화탄소 때문에 대기 산소가 온도가 높아지죠. 바다의 생명체들은 죽으면 바다에 가라앉습니다. 썩으면 메탄이 돼요. 그 메탄이 메탄 하이드레이트라는 형태로 물속에 잡혀 있죠. 지금 우리 독도 앞바다에 가장 많다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우리 에너지원이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용하기도 전에 그게 분출이 돼버리면 지구가 급격히 뜨거워지겠죠. 지금 그게 시베리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겨울에 영하 68도까지 내려가는 지역이 여름에 지난 바로 보름 전입니다. 41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여름에 기껏해야 15도, 20도 돼야 되는 곳인데요. 41도까지 높아지면서 왜 높아졌을까요?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서 거기에 갇혀있던 메탄들이 바깥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구 전체에 영향을 줄 겁니다.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에 매머드가 있습니다. 15년 전에 그 매머드를 사올 때 2억 5천만 원에 사왔다고 합니다. 지금 매머드 가격이요 2,500만 원이면 산다고 합니다. 왜 갑자기 15년 사이에 매머드 가격이 10분지 1로 떨어졌을까요? 시베리아에서 엄청나게 많은 매머드가 쏟아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인류는 끊임없이 혁신을 하면서 지금의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던 거죠. 침팬지하고 사람이 공통조성에서 갈라진 건 700만 년 전입니다. 그런데 돌멩이라도 유물을 남겨놓은 건 200만 년밖에 안 돼요. 그것을 구석기 시대라고 합니다. 구석기 시대의 제일 끝점을 확대해 보면 기원전 10,000년부터 신석기 시대가 시작됩니다. 신석기 시대라는 것은 농사를 지었다는 겁니다. 지질학에서는 그걸 홀로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 500만 년을 빼고 뒤에 200만 년만 따져봐도 인류 역사의 99.5%는 구석기 시대였습니다. 또 호모사피엔스 등장한 게 25만 년 전입니다. 25만 년 전에 등장한 호모사피엔스가 불과 12,000년 전에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났을까요? 인간이 갑자기 똑똑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뀐 거는 지구의 기온입니다. 밑에 가로축의 타임 스케일은 다 다릅니다. 처음에 억년 단위다가 1000만 단위, 나중에는 10,000년 단위까지 되죠. 여기서 보면 신생대 제4기의 마지막 12,000년을 홀로세를 하는데요. 갑자기 농사를 짓게 된 이유는 그 앞에 빙하기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서 유일하게 온도가 일정하죠. 여기요. 그 전까지 얼마나 온도가 오르락내리락했습니까? 더웠습니까? 요 10,000년 동안, 기껏해야 만 몇천 년 동안만 지구에는 우리가 살 수 있는,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기후가 있었던 겁니다. 농사를 짓기 전에는 인구들은 다 고만고만했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인구는 꾸준히 늘어나다가 산업혁명 때 갑자기 늘어납니다. 만약 산업혁명이 없었다면 지금 지구에는 기껏해야 10억 명 정도 살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많은 분들이 화석 연료에 대한 반감들을 많이 갖고 계신데요. 화석 연료 줄여가야 됩니다. 오늘 주제도 그거예요. 화석 연료를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화석 연료가 없었다면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건 다 앞뒤가 있는 거죠.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세가 한 670페이지 됩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사실 요거 한 페이지로 다 끝날 이야기죠. 지금은 6번째 대멸종기라고 합니다. 몇 %가 멸종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대개 500년에서 10,00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거라고 합니다. 처음에 좀 10,000년은 너무 멀고 500년 너무 짧지 않을까? 그래도 한 4,000~5,000년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요. 지금 같이 온도가 급격하게 오르면 500년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700만 년을, 침팬지와 사람이 갈라진 700만 년을 1년이라 축소한다면 1월 1일 0시에 인류와 침팬지가 공통적으로 갈라섰습니다. 인류나 침팬지나 할 수 있는 건 똑같았어요. 수렵과 채취밖에 없었죠. 그러다가 12월 18일 날에 호모사피엔스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큰 차이는 없었어요. 그러다가 한참 지난 다음에야 석기를 사용할 뿐이죠. 12월 31일 오전 6시에 농사를 짓고 가축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1950년대부터 모든 지층에서 방사능이 검출되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와 플라스틱이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지구에 있는 콘크리트를 다 붙이면 바닥까지 보면서 지구 전체 표면을 약 2mm 두께로 바를 수가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양입니다. 생물학자들도 동의해야죠. 저 때부터 전 지구의 모든 지층에서 닭뼈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닭을 대량으로 사육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원래 생명들은, 사람들 포함 생명은 환경에 적응해 살아야 되는데 지층의 증거마저 바꾸고 있는 거죠. 지금은 인류사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인간의 생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76억 명을 다 모으면요. 가로 세로 높이 2km 상자를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가로 세로 2km 작은 것 같은데 높이까지 2km, 높이도 2km 하면 상당히 엄청나게 많은 양입니다. 그런데 좀 억울한 게요. 지구에 있는 개미의 생물량을 다 더해도 같은 양이에요. 근데 개미새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개미는 최소한 15,000종이 있어요. 개미는 아무리 많아도 생태계의 15,000개의 틈새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겁니다. 개미는 많지만 생태계를 조밀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생명체고,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단 한 종밖에 없습니다. 생태계를 듬성듬성 드물게 만들어내는 거죠. 가장 쉬운 방법은 인간이 줄어드는 건데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지금 어떻게 인간이 인간을 줄이게 하겠습니까? 인간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유지하면서도 계속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멸종은 나쁜 게 아닙니다. 멸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등장하는 거였어요. 제가 공룡을 좋아하지만 공룡과 같이 살고 싶은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우리랑 같이 살 수 있는 동물이 아니에요. 멸종의 누적량입니다. 백그라운드로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누군가 멸종하면 그 자리에 누군가 채워줬기 때문이죠.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부터는 멸종의 속도가 너무 빨라지면서 그 자리를 누가 채우기도 전에 계속 멸종합니다. 그러니까 생태계가 갑자기 점점 급속하게 느슨해지고 있는 거죠. 생태계가 느슨해지면 생태계 스스로 붕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지난 5차례의 대멸종을 보니까 일정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온도가 5도나 6도가 급격히 오르거나 떨어집니다. 산소 농도가 떨어지고 산소 농도가 높아지죠. 온도는 어떻습니까? 조금 오르고 있습니다. 산업화 이후에 1.5도 올랐어요. 1.5도는 5도, 6도의 상승이라는 지금까지 대멸종의 길과는 거리가 멉니다. 근데 관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1.5도, 2도까지는요, 이렇게 서서히 올라갑니다. 우리가 막으면 돼요. 근데 2도가 되는 순간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도 여름이 되면 캘리포니아, 스페인, 그리스 같은 데 한 달씩 산불 나지 않습니까? 작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호주에서는 산불이 계속됐어요. 산불 나면 온도가 높아지고 산불 나면 이산화탄소 배출됩니다. 근데 지금도 그런데 2도가 평균 기온이 2도가 되면 국지적으로 5도, 7도씩 올라가는 곳이 무지 많이 생기겠죠. 엄청나게 많은 이산화탄소 배출될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시베리아의 툰드라 지역에 있었던 메탄들이 방출될 겁니다. 북극의 바다에 있었던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방출될 겁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통제하지 못하고 6도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은 순식간입니다. 2도까지 막자 했었죠. 근데 2도까지 막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1.5도에서 막자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당장 우리의 삶이 힘들어집니다. 온갖 규제가 있어야 되고요. 하지만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정한 건 아니고요. 기준이 있습니다.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의 중간값, 평균 기온을 가지고 하죠. 1980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나라의 가을 평균 시점은 9월 19일이었습니다. 작년은 10월 5일에 시작했어요. 3주가 차이가 납니다. 길이로 따지면 봄과 가을의 길이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겨울이 그만큼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아주 옛날 자료입니다. 1931년부터 60년까지 여름의 평균 기온이요 24도, 25도였습니다. 75년까지 따져봐도 24도, 25도였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까지 여름의 평균 기온은 25도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평균 기온이 25도라고 덥다고 느끼나요? 아닙니다. 훨씬 더워졌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뜨거워졌습니다. 전 세계가 가장 뜨거웠던 20년은 1998년과 2000년에서 2018년까지 19년 합한 20년이 가장 뜨거웠습니다. 올해 아마 라디오에서 저를 부른다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2019년이 더 뜨거웠거든요. 가장 뜨거웠던 20년은 2000년부터 2019년까지의 최근 20년입니다. 내년 되면 아마 2001년부터 2020년까지라고 우리가 이야기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온도는 매번 오르락내리락합니다. 작년 7월은 기상 관측을 한 이래로 가장 뜨거운 7월이었습니다. 올해 5월은 기상 관측을 한 이래로 가장 뜨거운 5월이었어요. 시베리아 온도는 10도 이상 높아졌습니다. 그의 여름은 뜨거웠다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매년 올해의 여름이 가장 뜨겁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21세기 최고의 과학 시나리오는
어떻게든지 6번째 대멸종에서 살아남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6번째 대멸종이 다가오고 있고 거기서 살아남아야겠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마 코로나19가 오래 안 끝날 거 더 갈 것 같기도 해요. 코로나19 다음에 우리는 걱정하는 게 경제 위기죠.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가 기후변화, 기후위기일 겁니다. 우리가 개발하는 모든 기술들이 목표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살아남는 것이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